자, 무마디팔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18문제의 18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시간 내에 무조건 맞으셔야 되니까 1번에 2번이고요. 2번에 1번입니다. 3번에 5번이고요. 4번에 1번입니다. 5번에 5번이고요.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입니다. 14번에 1번이고요. 15번에 2번입니다. 16번, 2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입니다. 윤서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무마디팔에서 혹시 틀린 것 중에 아니면 문제 풀다가 이거 내용 파악이 잘 안 됐다,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몇 번 해볼까요? 김민상이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네. 오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영이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몇 번 해볼까요? 15번이요? 15번. 제목 문제인데요. 우리 제목은 틀리면 안 됩니다. 꼭 맞으셔야 되는 문제인데, 한 가지. 제목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일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요. 뭔가를 상징하거나 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죠? 그게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읽고 해석하시면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상징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지연이 몇 번이라고 답을 쓰셨습니까? 5번이요. 5번을 보시면 High Productivity, 높은 생산성, Not an indicator of job satisfaction. 높은 생산성은 job satisfaction, 직업의 만족도의 척도가 아니라, 인디케이터라는 단어는 척도라는 뜻이고요. 척도라는 건 뭔가를 알려주는 힌트나 지침서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5번이 답이잖아요.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글의 내용. 자, 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장. 센터까지. 두 번째 줄에 센터까지.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나 봐요. MIT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MIT는 미국의 공과대학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investigated.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investigate.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 중요하다. 그리고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동사.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문장의 글 전체에서 말하려는 소재 나오고요. 첫 문장 동사를 보면서 어떤 범위에서 그 소재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나온다고요. 한 번 더. 첫 문장의 명사, 소재니까 첫 문장의 명사를 잘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글의 소재가 뭐에 관한 건지 보일 거고요. 첫 문장의 동사를 잘 읽어보고 동사를 확인한 다음에 동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글이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려고 하는지가 나온다고요. 자, investigate는 조사하다잖아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사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조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MIT의 인간의 다이내믹 레버토리 실험실 알렉스 펜틀랜드 휴먼 다이내믹 레버토리 이거 무슨 실험실이고 어떤 기관인 것 같은데 MIT에 있는 그런 실험실 기관이
거대한 은행을 조사했어. 근데 거대한 은행인데 아메리칸 콜센터의 은행을 조사했어. 중요한 건 조사했다라는 거야. 조사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Where the emphasis on productivity 끊었습니다. 내용으로 밑줄 한번 긋습니다. 내용 표시하는 색깔펜으로 밑줄 한번 긋습니다. On productivity. On productivity. 내용으로 밑줄 긋습니다. 그 콜센터가 어떤 콜센터였습니까? 어떠한 강조점이 생산성에 놓여있는 콜센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콜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생산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산성을 조사해봤다고요. 왜 조사했을까요? 생산성과, 그죠? 생산성에 관해서 결국 알고 싶었던 건 생산성에 관해서 알고 싶었다는 거니까 특정한 그런 콜센터를 딱 특정해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거 Reducing the average call handle time at that one call center by just 5%. 이게 주어예요. Reducing에서부터 5%까지가 주어입니다. Would save the company $1 million a year. Reducing에서부터 5%까지가 줄이는 게 뭐를? 평균적인 전화를 다루는 시간을, 그죠? 5% 정도, 단지 5% 정도만 시간을 줄이는 게 회사에게 1년에 $1,000,000 정도를 저장해줬대요. 저장해준 게 아니라 사실 줄여줬다는 얘기겠죠. 비용 절감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5%만 줄여도 비용으로 따지면 $1,000,00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bank group employed into team of about 20 끊었고요. 실험을 하나 보죠. 20명 정도로 팀을 만들었고요. But they didn't interact much. 자, 내용을 밑줄 긋습니다. Didn't interact much. 실험하는데 실험의 조건이 팀을 만들었고 팀은 서로 상호작용이 없답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because their work was entirely solitary. 끊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일이 완전히 solitary,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밑줄 긋습니다. entirely solitary. 지금은 뭐 읽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읽고 있는 건 실험을 했는데 실험의 조건입니다. 팀이 있는데 교류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 자체가 고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다음 sitting a cubic with a phone and computer. 앉아있는데 큐빅이라는 건 어떤 상자처럼 되어 있는 거. 콜센터 뭔지 알죠? 혼자 전화 받고 하는 데니까 그 큐빅이라는 게 어떤 전화 상자 안에 앉아있는데 전화하고 컴퓨터로만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unlikely to run into each other very often anyway. 까지 끊었습니다. 왜냐? 새로운 문장 시작되면 끊습니다. because 다음에 새로운 문장 나오니까. 그리고 내용으로 밑줄 긋습니다. Unlikely to run into each other. Unlikely to run into each other. 내용으로 밑줄 긋습니다. 이거 뭡니까? run into가 뭐예요? 그게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서로서로 어찌되었든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적어요. 이거 교류가 적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만남이 없어요. Because, 왜냐? The bank staggered break time. 끊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놨어요. break time이 휴식이죠. 휴식을 엇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keep stepping level steady 됐습니다. stepping은 work의 뜻이에요. stepping은 work, W-O-R-K, 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일의 레벨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짰는지 알죠? 자, 야, 너 이번에 휴식이야. 너 이번에 휴식이야.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휴식이면 얘가 일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그죠? 거기 가면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죠? 은행에 가도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분이 앉아 계신다고. 다 앉아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스테디 꾸준하게 유지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읽고 있습니까? 실험 읽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갑니다. Here was a team that barely justified the term. 그랬습니다. 여기에 한 팀이 있었고요. barely 거의 그 기간을 justify 정당화할 수 없었던 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the member did interact a bit. 자, 내용을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did interact 밑줄 그어놓고요. 근데 구성원들이 아주 조금은 interact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고. 거의 못 만나게 돼 있었지만 아주 조금은 상호작용을 했고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And 그리고 when Pentland asked them to wear the sociometric badge for 6 weeks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회사가 아니죠. 그 실험실에서 펜틀랜드가 그들에게 사회관계를 측정하는 배지는 배지죠. 6주 동안 달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he found 발견한 게 뭡니까? The best predictor of team productive was how much the member interact in the little time they had. 까지 끊었습니다. 배지 달아달라고 했을 때 발견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밑줄 긋습니다. Productivity was how much the member interact. 이거 발견했대잖아요. 뭘 발견했습니까? 생산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구성원들이 많이 그 작은 시간에 상호작용을 하는지였다. 그죠? 생산성이라는 건 팀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팀의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구성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이게 바로 생산성이었다. 결국에 이 글은 생산성에 관해서 실험을 했고 생산성에 관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고 생산성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건 가만히 보니까 많이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이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 booster performance, performance가 실적이잖아요. 그 다음 부스터는 실적을 높여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 실적을 높여주는 것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지연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정도. 자,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또 질문하시고 하세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난도식 풀로 갑니다. 고난도식 역시 다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1번에 5번입니다. 2번에 3번이고요. 3번에 4번입니다. 4번에 4번입니다. 5번에 1번이고요. 6번에 2번입니다. 7번에 4번이고요. 8번에 3번입니다. 9번에 2번이고요. 10번에 1번입니다. 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윤소 몇 번 해볼까요? 다 맞았습니까?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혹시 깨름직한 문제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우리 민성이한테 한번 해볼까요? 민성이 몇 번 해볼까요? 7번이요? 이따가 7번 갑시다. 낱말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 이렇게 기억합시다. 어휘 문제는 사실상
어휘 문제가 아니고 주제 문제다. 요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왜냐하면 주제나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이 없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어휘를 빼내는 게 지금과 같은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어휘를 골라내는 게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오는 어휘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능에서는 이건 안 나오죠. 수능에서는 이건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나오지만. 그죠? 수능에서는 이게 나와요. 포인트는 뭐? 기본 개념은 뭐?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찾고 중심 생각을 찾아라.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걸 빼내라. 그리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걸 빼내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건요. 또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건요. 첫 번째. 문장 간의 논리적 오류가 있는 단어를 고르거나 아니면 문장 내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단어를 빼내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은 건 당연히 얘가 난이도가 높아요. 얘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문장 읽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어렵죠. 왜? 앞문장의 의미 정확해야 되고 뒷문장의 해석도 정확해야 되고 글 전체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요. 얘는 그나마 난이도가 쉽거나 아니면 그냥 만만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렇게 문장 내의 오류, 논리적인 오류를 골라내는 문제가 주로 어디에 나오냐? 작문 독해에 42번에 보면 가끔 가다가 밑줄 친 단어가 글에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 모르죠. 그거 나오죠. 그게 이거랑 거의 관련된 거예요. 그건 문장 내에 논리적인 오류만 따져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이 요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7번도 마찬가지죠. 7번도 이 글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고 어떤 내용을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고민했었어야죠. 민성이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답을? 저요? 5번이요? 오케이. 커먼이라는 단어는 뭐 흔한 아니면 공통의 이런 뜻인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갑니다. 항상 모든 유형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동사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Repairman is called in. 끊었습니다. 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 끊어라. 머릿속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수리하는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When the smooth operation of a word has been disrupted. 끊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부드럽게 돌아가던 운영이 방해되었을 때 수리하는 사람은 불려 들어온다. 그리고 at such moment, our dependence on things normally taken for granted, for example, a toilet that flush, is brought to vivid awareness까지 끊었습니다. 자, 내용으로 밑줄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밑줄고 있습니다. Such moment. 그런 순간에 어떤 순간입니까? 수리하는 사람이 불려온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사람이 불려온 건 잘 돌아가던 세상이 뭔가를 방해받았을 때 수리하는 사람이 불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밑줄고 있습니다. Our dependence on thing. Our dependence on thing. 그리고 바로 밑에 vivid awareness. 내용으로 밑줄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줄이 있죠. vivid awareness. 그게 이 글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예요. 해석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사물에 대한 의존이 dependence니까 사물에 대한 의존이 맞죠? 그 다음에 taken에서부터
normally taken에서부터 밑에 줄에 flush까지, 괄호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사물에 대한 설명이